네, 안녕하십니까. 자, 앞 시간에 복대리에 대해서 여러분 설명 마지막으로 드렸죠. 그래서 복대리권의 이제 소멸사유, 소멸사유는요, 여러분 지금 기초 과정 자료에는 지금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또 역시 기본 강의 자료 교재에 당연히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부담 없이 한번 들어주시죠. 뭐 아까 여러분 우리 앞 시간에 복대리 하면 이제 갑, 을, 병, 정 이렇게 표현했었죠, 그죠? 그런데 이 복대리인의 대리권 소멸 사유는요, 대리인의 대리권 소멸 사유가 발생되면 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하면 복대리권 따라서 소멸입니다. 이 복대리인의 운명은 대리인의 운명과 언제나 같이 합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그럼 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하면 복대리권 따라 소멸이니까 앞서 여러분 자료에 있었죠. 본인의 자 한번 제가 벌써 여러분의 기억을 요구하는 것은 좀 너무 이르지만 무리가 있지만 그래도 한번 연상 한번 해주시죠. 본인의 사망, 대리인의 사망, 대리인의 파산, 대리인의 청년 후견 개시. 예? 그것에 의해서 대리인의 대리권 소멸하면 복대리권 따라 소멸입니다. 그 다음에 대리인이 임의 대리인이다 했을 때는 수권 행위의 철회, 원인된 법률관계 종료에 의해서 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하면 복대리권 따라 소멸입니다. 그 다음에 복대리인 자신이 사파성. 사파성이 뭐예요? 복대리인 자신이 사망, 파산, 성년 후견 개시 심판을 받게 되면 복대리권 소멸입니다. 그래서 아까 본인의 사망, 대리인의 사파성 그랬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수권 행위의 철회, 원인된 법률관계 종료 그랬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거 메모 안 하셔도 됩니다. 예, 하셔야 됩니다. 뭐 강의 들으면서 기억하려고 애쓰기 위해서 연습장에다가 막 같이 이렇게 따라 써보는 거 충분히 무방합니다. 그렇지만 정확한 어떤 뭐 복습을 위한 노트 정리로서 신경을 써서 따라 메모하고 적고 하는 것은 안 하셔도 지금 괜찮아요. 뭐 중요하긴 하지만 어차피 여러분이 기본 강의 때 교재 또 여러분 핵심 부교재 여기 뭐 정확하게 그림으로 나와 있으니까요. 예. 지금은 자꾸 이렇게 기억하려고 하는 것이 좀 중요하죠. 예. 아마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 여러분 중에 뭐 물론 30대 뭐 20대 후반 연령대가 아주 이렇게 젊으신 분들도 있지만 좀 연령이 좀 높은 분들이 많으시죠. 사실 현장 강의에 또 가보면요 뭐 40대 가장 많습니다. 40대가 현실적으로는 고연령이다, 고령이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아주 젊은 층이지만 40대는 좀 이제 이 수험 공부의 입장에서는 노장이라고 노장이라는 표현보다 좀 연령이 높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40대가 가장 많으시고 현장에 오프라인 강의에서도 보면 물론 50대도 계시지만 40대가 가장 분포가 두터운 것 같아요. 근데 갑자기 그 얘기를 왜 했냐면 적어도 나이가 40대를 넘어간다, 40대 이후가 된다면 이 기억력이 아시다시피 자꾸 이 기억할 수 있는 세포가 자꾸 이제 줄어들잖아요. 이미 많이 줄어들기도 했고. 그래서 이렇게 강의를 듣고 돌았으면 백지장같이 하얗게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 경우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현상이 누구나에게 있기 때문에 저는 자꾸 강의 때 그림 강조하고요, 현실과 결부시키는 것을 강조하고 저 나름대로 여러분 기억을 오래오래 남기기 위해서 앞 시간 언젠가도 얘기를 했지만 여러분 이런 그림은 여러분 눈동자가 조리게 되어 주셔가지고 사진 찍듯이 탁 좀 찍어주세요. 이런 무리한 요구를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자,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막연히 피동적으로 강의를 피동적으로 이렇게 들으시다 보면 들을 때는 다 이해되고, 왜냐하면 더더군다나 사회 경험이라든가 연륜이 묻어나는 특히 그러한 나이 때는요
들으면 다 이해돼요. 다 고개 끄덕. 문제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그것이 기억에 계속 남아있느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누구나 잊어버려. 누구나 젊으나, 그다음에 연령이 뭐 많으나 적으나 잊어버립니다. 근데 문제는 그 잊어버리는 주기가 기간이 어느 정도 되느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죠? 아주 젊은 층에서는 한번 설명 듣고 기억하고, 보름 정도는 복습 안 해도 기억에 남아있을 수 있다면요, 연령대가 높으면 듣고 그 다음날 다 잊어버린다니까요. 그것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방금 같은 경우에는요, 이런 경우는 여러분이 딱 듣고 저걸 기억을 좀 남겨야지, 되새김질 하듯이 속아 이렇게 여러분이 한번 짧은 시간이지만, 대리권이 소멸하면 복대리인의 운명은 항상 대리인과 운명을 같이 한다고 했다. 항상 같이 하는구나. 그럼 얘가 소멸하면 얘 따라 소멸하는구나 하고 여러분이 한번 짧은 시간이지만 되새김질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그것이 하루 갈 기억이 이틀 가고요, 이틀 갈 기억이 나흘, 닷새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냥 막연히 들으시면서, 피동적으로 들으시면서 나 이해돼. 저거 다 알겠어. 무슨 얘기인지 다 알아. 고개 끄덕끄덕 합니다. 그러고서는 여러분이 듣고 이해하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지, 한번 되새김을 안 해주신다면요, 여기서 학습 효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어요. 학습 효과를 배가를 시켜야 되는데 반감될 수밖에 없다. 갑자기 여러분이 예기치 않은 표현을 여러분에게 드리는데요, 이것은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 하나 따라서 메모하는 것보다도, 그래서 흔적이 남는 것보다도 결국 시험장에 갈 때는 그 메모를 들고 들고 가긴 하죠. 시험장에 펴놓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결국 시험장에서는 여러분은 외롭게 싸우셔야 됩니다. 제시해준 문제, 그것을 답안지에다가 표기를 해야 되는, 결코 어떤 자료도 여러분의 머리, 여러분의 몸이 아닌 그 어떠한 부수적인 교재, 아무리 주옥 같은 교재라 하더라도, 노트라 하더라도 결코 시험 보는 그 순간에는 활용이 될 수가 없다. 그럼 결국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여기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기억 속에 남겨야 된다. 시험 보시고 당당히 합격해서 자격을 취득하시고 난 다음에 그냥 기억에서 그냥 송두리째 다 쏟아내 버려도 관계없습니다. 없습니다. 정작 나중에 실무 때 이렇게 공부했던 것들이 활용될 때는요, 부지불식간에 떠오릅니다. 공부했던 것이 떠올라요. 그러니까 애써 시험 끝나고 난 다음에도 기억에 남겨두려고 하실 필요는 없어요. 시험, 물론 합격이라는 것을 전제로 했을 때 말이에요. 그렇죠? 이제 갑자기 얘기한 거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결국은 나 혼자뿐이다. 시험장에는 이 몸밖에 없다. 이 머리밖에 없다. 그러니 그 무엇도 나를 도와줄 수 없다. 그러니 결국은 넣어야 된다. 기억에 남겨야 된다. 그러려면 학습 태도가 어때야 될 것인가? 막연히 따라만 가는 그런 학습은 되어서, 물론 열심히 따라오셔야 되지만 자꾸 저와 보조를, 저보다 빨리 나갈 수는 없지만, 저보다 약간 간발의 차로 뒤늦게 따라오지만 같은 걸음을 걸으시려고 이렇게 여러분이 애써 주셔야 됩니다. 되새김질 해 주셔야 되고요, 짧지만 짧은 시간에 되새김질을 해 주셔야 되고 반복해 주셔야 됩니다. 자, 됐습니까 여러분? 자, 그러면 계속 이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복대리권의 소멸사유는 하면 대리권과 운명을 같이 한다. 그래서 대리권이 소멸하면 복대리권 따라 소멸이다. 그렇다면 복대리권 소멸사유는 본인의 사망, 대리인의 사망, 파산, 성년 후견 개시. 그래서 사파성. 소멸되면 복대리권 따라 소멸. 복대리인이 사망, 파산, 성년 후견 개시 심판을 받게 되면 역시 소멸. 됐죠? 그 다음에 이 임의대